안녕하세요. 야담 라이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야담 라이프의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야담 라이프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정조 17년 봄 아침, 한양마을, 닭 울음소리가 잠든 초가집들을 깨우는 마을에 낡은 시장 한 구석에 허름한 작은 초가가 여명 속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안에서 김봉수 선비는 앞에 놓인 낡은 책장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고, 또 한 날이 가는구나. 글 배우러 오는 이 하나 없이. 봉수는 한숨을 내쉬며 듬성듬성한 수염을 쓰다듬었다. 한양에서 이곳에 내려와 서당을 연 지 3년. 그러나 제자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 마을의 아이들은 모두 마을 어귀의 박선생 서당으로 보내졌다. 명망 높고 과거에 급제한 선비였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봉수는 이틀째 맹물로 끓인 죽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것을 떠올렸다. 이번 달 반값도 아직 마련하지 못했는데 주인마님이 벌써 몇 번이나 독촉하러 왔었다. 어쩌면 좋을꼬. 그는 중얼거리며 책꽂이에 있는 낡은 위서를 무심코 바라보았다. 별로 이름나지 않은 의원이었던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이었다. 갑자기 봉수의 머릿속에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한가할 때마다 읊조리던 시구들을 떠올렸다. 혹시 봉수는 서둘러 책더미를 뒤적여 흰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다. 김위원, 만병통 치아노라, 신비한 약방문, 시와 어우러져, 변고는 구름처럼 사라지고, 심신이 평안해지리라. 새로 쓴 간판에 날아갈 듯한 글씨를 보며 봉수는 자신의 문장 솜씨에 은근히 뿌듯해했다. 어쩌면 그는 혼잣말을 했다. 이것도 그를 가르치는 것과 다르지 않으리. 다만 시로서 병자의 마음을 달래줄 뿐이지. 생각에 잠겨있을 때 갑자기 급한 문두드림 소리가 들렸다. 창백하고 헬쓱한 얼굴의 젊은 아가씨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새로 걸린 간판을 보며 그녀의 큰 눈동자에 희망의 빛이 어렸다. 선생님, 떨리는 목소리로 선생님께서 온갖 병을 고치신다 들었습니다. 봉수는 침을 삼켰다. 이것이 첫 기회였지만 동시에 그의 연극에 대한 첫 시험이기도 했다. 과연 그가 위원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시구들이 정말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 들어오시오, 아가씨. 봉수는 침착한 척했다. 병세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박순덕이라는 그 아가씨는 천천히 작은 초가 안으로 들어섰다. 이 만남이 한양마을 전체를 뒤흔들고 가난한 선비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일련의 사건들의 시작이 되리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시로 병을 고친다는 기이한 위원에 대한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다. 지방관의 관저에서 백성들의 건강을 돌보라는 조정의 명을 받고 새로 부임한 허준 위원은 이 소식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다. 시로 병을 고친다고? 허튼 소리로다. 그는 탁자를 세게 내리치며 말했다. 이 돌팔이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리라. 앉으시오, 아가씨. 봉수는 낡은 돗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순덕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아침 햇살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그래서 어디가 편찮으신가? 봉수는 아버지가 환자를 대하던 모습을 떠올리며 진중한 목소리로 물었다. 순덕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제가 밤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듯합니다. 때로는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흐르지요. 마을의 다른 위원들을 찾아가 보았지만 모두 병이 없다고만 하더군요. 봉수는 순간 당황했다. 위술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아버지의 의서에서 몇 번 훑어본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순덕의 말투와 표정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병보다는 마음의 고통 같았다.
봉수는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아가씨의 병은 심상치 않소이다. 순덕의 눈이 불안하게 떨렸다. 하지만 걱정 마시오. 내가 특별한 처방을 내리리다. 봉수는 붓을 들어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봄바람 살랑이는 날, 꽃잎은 춤추고 새들은 노래하네. 마음의 문을 열어 자유롭게 날아가세. 근심 걱정 모두 떨쳐버리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리. 시를 다 쓴 봉수는 종이를 순덕에게 건넸다. 이 시를 매일 아침 일어나서 3번, 저녁 눕기 전에 3번 읊으시오. 그리고 잠시 생각하다가 덧붙였다. 매일 아침 동쪽을 보며 깊은 숨을 10번 쉬시오. 순덕은 경외의 눈빛으로 시를 받아들었다. 이것이 약입니까? 그렇소. 이는 마음을 다스리는 약이요. 병은 때로 마음에서 시작되니 마음을 치료하면 몸도 따라서 나아지는 법이지요. 이 말은 봉수가 즉흥적으로 한 것이었지만 순덕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고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순덕은 공손히 절을 하고 일어섰다. 진료비는? 봉수는 잠시 망설였다. 돈이 절실히 필요했지만 처음부터 너무 많이 받는 것은 위험해 보였다. 쌀 한 대면 충분하오. 순덕이 떠난 후 봉수는 창가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 한켠에서 죄책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날 저녁, 허준의 집무실. 자네가 확실히 보았다는 건가? 허준은 시종에게 물었다. 네, 대감. 분명 그 김봉수라는 자는 몇 달 전까지 서당을 하던 선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원을 자처하고 나섰더군요. 허준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재미있군. 내일 아침 일찍 그 사람의 거처를 찾아가 보도록 하지. 그런데 대감, 시종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소인이 지켜본 바로는 오늘 진료받으러 온 아가씨가 나올 때 얼굴빛이 훨씬 좋아 보이더군요. 허준은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네, 들어갈 때는 창백하고 기운 없어 보였는데 나올 때는 안색도 좋아지고 걸음걸이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허준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단순한 사기꾼이라고만 할 수는 없겠군. 이른 아침, 한양장터는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다. 채소를 파는 아낙네들 사이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었어? 시로 병을 고친다는 위원 말이야. 그래, 박주막집 딸이 나았다지? 거긴 허준 대감도 고치지 못했다면서. 장터 한켠에서 떡을 팔던 할머니가 말을 거들었다. 내가 직접 봤다니까. 박순덕 아가씨가 요즘은 얼굴빛이 좋아지고 웃음도 늘었어. 밤마다 시달리던 가슴 답답증도 사라졌다더군. 이야기는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봉수의 초가 앞에는 진료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늘어났다. 대부분은 허준 대감에게도 차도가 없었던 환자들이었다. 봉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시를 지어 처방했다. 두통이 있는 이에게는 맑은 하늘 바라보며 구름처럼 흘러가는 머리의 아픔이여. 바람 따라 멀리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노인에게는 고요한 밤 달빛 아래 잔잔한 연못처럼 마음을 내려놓으면 단잠이 찾아오리. 봉수는 매일 밤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았다. 비록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시가 실제로 누군가에게 위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김봉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허준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진료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다. 허준은 봉수를 노려보며 말했다. 자네가 감히 의술을 사칭하는가? 어디서 의술을 배웠는지 어디 말해보게. 봉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대감,
소희는 감히 의수를 사칭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다만 시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 있을 뿐이지요. 허튼 소리, 의술은 과학이요, 경험이요, 오랜 연구의 결실이니라. 시 몇 편으로 병이 나을 리 있겠는가? 그때 군중 속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저는 나았어요. 순덕이었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서 말을 이었다. 대감님께서도 제 병을 고치지 못하셨지만 김 선생님의 시로 저는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밤에도 잘 자고 가슴도 편안해요. 허준은 순덕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분명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안색도 좋아졌고 목소리에도 힘이 들어있었다. 허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 내 관저로 오게. 자네의 방법을 자세히 보고 싶네. 봉수는 눈을 크게 떴다. 이것은 함정일까? 아니면 기회일까? 그리고 허준이 덧붙였다. 오늘 진료받으러 온 이분들도 모두 데려오게. 자네의 시가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내 직접 지켜보고 싶네. 허준이 떠난 후 봉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일은 그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 될 것이다. 진실이 밝혀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인가? 그날 밤 봉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시구들을 되뇌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른 아침, 허준의 관저. 봉수는 처음으로 정식위원회 복장을 하고 관저에 들어섰다. 낯선 옷이 어색했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자부심이 피어올랐다. 김 선생, 허준이 그를 맞이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환자를 볼 것이네. 자네는 시로서 마음을 달래고 나는 약으로 몸을 치료하겠네. 첫 환자는 오래된 관절통으로 고생하는 노파였다. 허준이 먼저 진맥을 하고 봉수에게 눈짓을 했다. 봉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시를 읊기 시작했다. 봄날의 새싹처럼 천천히 부드럽게 굳어진 마디마디 녹아내리리라. 아침 이슬처럼 맑고 가벼워질 저 관절의 아픔. 노파의 얼굴이 밝아졌다. 아이고, 이상하네요. 시를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통증도 덜한 것 같아요. 허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자, 이제 이 약을 드시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다. 봉수와 허준은 환자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치료했다. 때로는 허준이 봉수의 시에 감탄했고, 때로는 봉수가 허준의 의술에 경이로워했다. 해가 저물 무렵 순덕이 찾아왔다. 김 선생님, 그녀가 수줍게 말했다. 오늘 일과는 어떠셨나요? 봉수는 미소를 지었다. 생각보다 좋았소. 허준 대감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럼. 순덕이 잠시 머뭇거렸다. 이제 시로 병을 고치시는 게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신 거네요. 봉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니요. 처음에는 분명 거짓이었소. 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소. 비록 시작은 거짓이었지만 이제는 진실된 마음으로. 순덕은 봉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저는 알아요. 선생님의 시가 거짓이 아니란 걸. 제 병이 나은 것도 그 어린아이가 낳은 것도 모두 진심이 담긴 시의 힘이었다고 믿어요. 그때 허준이 다가왔다. 아, 순덕 아가씨. 허준이 말했다. 마침 잘 왔네. 내일부터 이곳에서 일하지 않겠나? 순덕이 놀란 눈으로 허준을 바라보았다. 자네는 글도 알고 성품도 착하니 우리의 일을 도와주면 좋을 것 같네. 환자들의 기록도 정리하고 정말로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순덕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허준이 웃으며 말했다. 봉수 선생도 좋아할 것 같은데. 봉수가 얼굴을 붉혔다. 순덕도 수줍게 미소 지었다. 그날 밤
봉수는 자신의 일기에 시를 적었다. 거짓된 시작이 진실로 피어나고 헛된 글자들이 진심이 되어가네. 새로운 길 위에 그대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으리. 창밖에서는 달빛이 고요히 내리쬐고 있었다. 봉수의 마음속에서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며칠이 지나고 허준의 관절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봉수의 시와 허준의 약이 만들어내는 치료의 효과는 널리 알려졌고 순덕은 부지런히 환자들의 기록을 정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큰일 났습니다. 시종이 급하게 달려왔다. 마을 이장님의 따님이 허준과 봉수는 서둘러 이장의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장의 딸 영희는 며칠 전부터 고열에 시달렸다. 얼굴은 창백했고 때때로 헛소리를 했다. 여러 의원들이 찾아왔지만 누구도 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 허준이 진맥을 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어떻습니까, 대감?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맥이 매우 약하고 불규칙하네. 이건 단순한 열병이 아닌 것 같소. 봉수도 영희를 살폈다. 그녀의 눈빛이 흐릿했고 가끔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비가 날아가요. 잡지 마세요. 순덕이 봉수의 옆에서 속삭였다. 선생님, 영희 언니가 평소에 나비를 무척 좋아했어요. 언니의 방에는 나비 그림이 가득했죠.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허준에게 다가가 의논했다. 대감, 이 병은 단순히 몸의 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희 아가씨의 마음에도 무언가 있는 듯합니다. 허준도 동의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자네가 먼저 시도해보시게. 봉수는 영희의 곁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시를 읊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나비야, 두려워 말아라. 내 날개는 자유롭고 내 마음은 맑으니 구름 위로 날아올라 세상을 바라보렴. 이 열병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영희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봉수는 계속해서 시를 이었다. 봄바람 타고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날개를 펼치면 아픔도 사라지리. 나비여, 이제는 편히 쉬어라. 잠시 후 영희의 몸에서 땀이 흘렀다. 허준이 재빨리 맥을 짚어보았다. 맥이 조금 안정되는 것 같소. 허준은 서둘러 약을 지었다. 이 약은 열을 내리게 할 것이오. 봉수 선생의 시가 아가씨의 마음을 달래주었으니 이제 이 약으로 몸도 치료하면. 밤새 허준과 봉수는 영희를 지켰다. 순덕은 물수건으로 영희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새벽이 되자 영희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침내 평온한 잠에 들었다. 아버지, 잠든 영희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이제 나비를 그만 잡으려 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 내가 너무 다그쳤구나. 그림 그리는 것을 못하게 하고 공부만 하라고. 허준이 이장의 어깨를 두드렸다. 따님의 병은 마음의 병이었소. 너무 강요하지 마시고 그림을 그리게 해주시는 게 좋겠소. 이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네요. 다음 날, 영희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녀의 방에는 다시 나비 그림이 걸렸고 창가에는 진짜 나비들이 날아들었다. 봉수는 이 일을 기록하며 생각했다. 시는 거짓이었지만 마음을 읽는 것은 진실이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치료의 시작이 아닐까. 한양을 넘어 멀리 다른 고을까지 시로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허준의 관저에는 이제 전국 각지에서 환자들이 몰려들었다. 시로 마음을 달래고 약으로 몸을 고친다. 참으로 기이한 위술이로다. 허준 대감과 김 선생의 협력이 신기하기만 하구나. 어느 날 아침,
봉수는 관저 마당에서 순덕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선생님, 순덕이 말했다. 요즘 환자들의 기록을 정리하다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나으셨더군요. 봉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허준 대감의 의술이 놀랍지 않소? 아니에요. 순덕이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의 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시가 환자들의 마음을 열었고, 그래서 약도 더 잘 듣는 거죠. 그때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시종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큰일 났습니다. 위정부에서 관리들이 왔습니다. 허준의 집무실에는 이미 여러 관리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허준 대감. 그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정에서 자네들의 치료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네. 시로 병을 고친다는 것이 미신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 허준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렇지 않소. 이는 미신이 아닌 새로운 치료법이오. 마음과 몸은 하나라는 것이 우리 의술의 오랜 가르침 아니었소? 하지만 다른 관리가 끼어들었다. 김봉수라는 자는 본래 의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소. 어떻게 의술을 행할 수 있단 말이오? 그때 봉수가 앞으로 나섰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소인은 분명 정식 의원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봉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시는 마음을 여는 열쇠일 뿐. 실제 치료는 허준 대감의 의술로 이루어집니다.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수십 명의 환자들이 관저 앞에 모여 있었다. 김 선생님의 시가 저를 살렸습니다. 허준 대감과 김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제 딸은 아직도 알아누웠을 것입니다. 제발 이대로 두어주십시오. 이장도 그들 사이에 있었다. 대감님들, 저의 딸도 이분들 덕분에 나았습니다. 이것이 미신이 아닌 진정한 치료라는 것을 저희가 증명하겠습니다. 관리들은 당황한 기색이었다. 그들 중 최고 관리가 입을 열었다. 백성들의 반응이 이러하니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소. 허준 대감, 김 선생, 한 달간 더 지켜보겠소. 그동안의 치료 기록과 결과를 상세히 정리해 주시오. 관리들이 떠난 후 봉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순덕이 다가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선생님,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허준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봉수 선생. 우리의 치료법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세. 자네의 시와 내 약이 만드는 기적을. 그날 밤, 봉수는 또 한편의 시를 썼다. 거짓은 진실로, 두려움은 용기로, 변화는 이 길에 그대들이 있어 흔들리지 않으리.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의술의 길. 달빛이 그의 글 위로 고요히 내리쬐었다. 이제 그들 앞에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 그들의 의술이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야 할 시간. 한 달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허준의 관저는 그 어느 때보다 바빴다. 순덕은 밤늦게까지 환자들의 기록을 정리했다. 각각의 병리에 처방된 약, 봉수의 시, 그리고 치료 경과를 꼼꼼히 기록했다. 순덕아, 어느 밤, 봉수가 늦게까지 일하는 그녀를 발견했다. 이제 그만 쉬는 게 어떻겠소?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 기록들이 선생님과 허준 대감님의 의술을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봉수는 그녀의 곁에 앉았다. 순덕이, 그동안 고마웠소.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선생님, 순덕이 그의 말을 끊었다. 제가 처음 선생님을 찾아왔을 때 저는 정말 아팠어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하지만 선생님의 시를 듣고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그때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시종이 허둥지둥 들어왔다. 큰일입니다. 감사에 걸린 죄인의 아들이 위독하답니다. 허준과 봉수는 즉시 감옥으로 향했다. 죄인의 아들은 열흘째 물 한 모금 못 넘기고 있었다. 아버지가 감옥에 갇힌 후로 감옥의 의원이 설명했다. 아이가 전혀 먹지를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허준이 아이의 맥을 짚어보았다. 이건 병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로군. 봉수는 아이의 곁에 앉았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시를 읊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품이 멀리 있어도 그 따스한 사랑은 늘 내 곁에 있네. 슬픔의 그림자가 거치는 그날까지 희망의 등불을 함께 비추리라.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봉수는 계속해서 시를 이었다. 새벽이 오면 어둠은 걷히고 그리운 아버지와 다시 만나리니 지금은 힘내어 앞으로 나아가자. 생명의 양식으로 몸과 맘을 채우며 허준은 재빨리 죽을 준비했다. 아이는 마침내 한 숟가락을 받아들였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죄인의 아들을 살린 위술이라니. 더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며칠 후 위정부의 관리들이 다시 찾아왔다. 놀라운 기록들이요. 수석 관리가 말했다. 100명이 넘는 환자들, 그리고 그들의 회복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군요. 순덕이 준비한 기록들을 검토하던 다른 관리가 말을 이었다. 특히 마음의 병을 치료한 사례들이 인상적이요. 시로 마음을 열고 약으로 몸을 치료하는. 이는 분명 새로운 의술이요. 허준이 앞으로 나섰다. 대감들, 이제 아시겠지요? 이것은 미신이 아닌 사람의 마음과 몸을 모두 치료하는 참된 의술입니다. 수석관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우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소. 허준 대감, 김 선생, 앞으로도 계속해서 백성들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라오. 관리들이 떠난 후 봉수는 마당에 혼자 서 있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순덕이 그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이제 진짜 의원이 되셨네요. 봉수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 나는 아직도 배우는 중이요. 허준 대감에게서, 환자들에게서, 그리고 그는 순덕을 바라보았다. 자네에게서도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다. 이제 그들의 의술은 새로운 길을 열었다.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진실로 완성된 치료의 길을 봄이 다시 찾아왔다. 허준의 관전은 이제 의술을 배우러 온 젊은 위원들로 가득했다. 시로 마음을 열고 약으로 몸을 다스린다. 한 젊은 위원이 감탄했다. 참으로 놀라운 방법입니다. 봉수는 이제 매일 아침 젊은 위원들에게 시의 힘을 가르쳤다. 허준은 그들에게 전통 위술을 전수했다. 마음과 몸은 하나입니다. 봉수가 설명했다.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약도 소용이 없지요. 순덕은 봄꽃이 만발한 정원에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의 기록은 이제 하나의 위서가 되어가고 있었다. 순덕아, 봉수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자네가 쓰고 있는 책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요. 순덕은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 이제는 더 이상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될까요? 봉수는 잠시 놀란 듯 했다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는. 그때 허준이 다가왔다. 오늘이 좋은 날이군. 봉수, 순덕, 내가 좋은 소식이 있네. 두 사람이 궁금한 눈으로 허준을 바라보았다. 조정에서 우리의 의술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네. 이제 심신화합의술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전파하라는 명이 내려왔어. 봉수와 순덕의 눈이 반짝였다. 그리고 허준이 위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의 혼례도 준비해야겠군. 순덕의 얼굴이 붉어졌다. 봉수도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한 달 후, 한양의 봄날, 봉수와 순덕의 혼례가 열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다. 그들이 치료해준 환자들도 많이 찾아왔다. 예식이 끝난 후 봉수는 신부에게 특별한 시를 지어주었다. 거짓된 시작이 진실로 피어나 그대를 만나서 사랑이 되었네. 이제 함께 걸어 새로운 길에서 치유의 이야기 영원히 써가리. 허준은 젊은 부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우리의 의술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야. 마음을 치료하는 시와 몸을 치료하는 약이 만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지.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감. 이제는 진정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순덕도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해가 저물어갈 때 관저의 정원에서는 새로운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었다. 젊은 위원들은 봉수의 시와 허준의 약을 배우면 새로운 의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봉수와 순덕은 처음 만났던 그 작은 초가에서 이제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었다. 그들의 의술로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더 많은 미소를 만들어내는 꿈을. 달빛이 스며드는 밤, 봉수는 마지막 시를 썼다. 시작은 거짓이나 끝은 진실이라. 사랑과 치유로 피어난 이 길에 그대와 함께라면 영원히 걸으리. 새로운 의술에 끝없는 여정을